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별걸 다 말해주는 최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 개인 취미이기도 한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런 코로나 시국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여유가 좀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집에서 이런 홈카페를 하는 것이 사실 뭐 비용적인 면에서 그렇게 크게 부담되지 않으면서도 그만큼 본인의 취향에 맞는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홈카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로 되어지는 에스프레소, 사람이 직접 하는 핸드드립. 에스프레소는 보통 이제 카페를 가시면 쉽게 보실 수 있죠. 카페에서 나오는 커피들의 대부분은 에스프레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어지고, 또한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핸드드립 커피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맛들을 즐기기 위해서 카페에서 핸드드립을 제공하는 곳도 있으며, 또 집에서도 핸드드립을 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보통 이제 에스프레소를 대처하는 것으로 이제 캡슐 커피가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핸드드립은 여러분들이 뭐 호텔의 뷔페라든지 이런 단체 숙소 같은 데 보면 커피 메이커라고 해서 물을 부어 가지고 여러 명이 함께 커피를 마실 수 있게끔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핸드드립의 또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스프레소는 이제 보통 이제 뜨거운 온도에 고압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출을 하기 때문에 진하고 복합적인 맛을 느낄 수 있다면, 핸드드립은 중력에 의해서 물이 떨어지면서 원두에 있는 다양한 원두의 맛을 이제 추출함으로 인해서 좀 더 부드럽고 깔끔한 맛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핸드드립을 이제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제가 집에서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이제 핸드드립입니다. 하나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고, 하나는 아직 사용 전인 제품입니다. 근데 두 개가 모양이 조금 다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쪽에 작은 구멍 3개가 뚫려 있는 것이 이제 칼리타라고 하는 제품이고, 이쪽에 보고 계시는 크게 원형이 뚫려 있는 것이 하리오라는 제품입니다. 둘 다 회사명이자 제품의 대표적인 이제 명칭으로 사용되어지는 건데, 카리타라고 불려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형태의 레귤러 드립을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을 하고, 또 이쪽에 있는 하리오 같은 경우는 풀오버 드립이라고 해가지고 추출을 여러 번에 끊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퍼 가득히 물을 부어 가지고 추출하는 형태의 이제 방식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 하리오 같은 형태는 조금 더 전문적인 바리스타들이 이제 조금 더 숙련도가 있어서 추출하는데 좋은 형태라고 본다면, 카리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전문가들도 요령껏 다양한 맛을 내는데 또 장점이 있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카리타, 하리오 말고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카리타와 하리오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 카리타 제품을 좀 선호하고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뭐 그 이유는 이제 추출 방법이 굉장히 단순하고 편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외에도 이제 추출 방식이 스위트 드립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스위트 드립은 레귤러 드립과 이제 비슷하지만 물의 양과 온도의 조절을 줘서 액기스만 추출해서 차후에 물을 희석해서 마시는 이제 방식인데요. 이건 이제 레귤러 드립이라든지 또는 풀오버 드립을 사용해서 자신의 맛을 이제 충분히 찾아낸 이후에 스위트 드립 방식으로 전환해서 조금 더 강력한 맛을 찾는다면, 그리고 그런 것을 이제 좀 더 숙련도가 생겨진다면 한번 좀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맛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대부분 이제 원두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원두보다는 원두를 구성하는 여러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3가지가 분쇄도, 볶음도, 그 다음에 물의 온도, 이렇게 3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쇄도라는 것은 이 원두를 이제 그라인더를 통해 가지고 굵게 그라인딩 할 것인가 아니면 가늘게 그라인딩 할 것인가, 이렇게 따라서 맛의 차이가 있는데, 커피는 굵을수록 옅은 향미를 띠게 되고요, 가늘게 그라인딩 할수록 짙은 맛을 내게 됩니다. 그 분쇄도를 이제 선정하기 위해서 대부분 원두를 구매하는 곳에서 그라인딩이 되어 있는
형태로 원두를 이제 구매해서 이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드립커피로 홈카페에서 조금 더 맛있는 원두를 먹겠다라고 한다면 그라인딩 되어져 있는 원두를 구매하시는 것보다는 홀빈, 그러니까는 그라인딩 되어지지 않은 상태의 원두를 구매하셔서 지금 이 앞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그라인딩 도구를 이용하셔서 매번 이제 커피를 핸드드립으로 추출하실 때마다 바로 그라인딩해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맛의 풍미, 향미, 모든 것이 더 좋아진다는 거. 이쪽에 있는 그라인더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제품인데요. 얘는 이제 수동입니다. 그래서 원두를 이 위에다 넣고 수동으로 이렇게 돌려 사용하는 형태이고요. 얘는 이제 제가 작년 카페쇼에서 1인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자동 그라인더를 이제 하나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사용하는데 그라인딩 되어지는 시간을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한 형태인 것 같고요.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은 얘는 이제 노동의 대가가 그만큼 들어간다는 거고, 이것은 자동으로 그런 노동의 대가를 조금 덜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부분입니다. 자동인 만큼 그라인더의 굵기를 편안하게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수동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또 이걸 열게 되면 이 안쪽에 이제 수동으로 또 이렇게 굵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처음에 이제 원두를 구매하고 나서 원두의 이 분쇄도, 즉 굵기를 어떻게 조절할 건지를 몇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적절한 분쇄도, 굵기를 찾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볶음도인데요. 원래의 원두는 녹색빛을 띠고 있죠. 생두라고 합니다. 생두를 불에 이렇게 볶아 가지고 우리가 음용하는 원두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제 좀 더 강하게 볶으면 좀 더 진한 맛이 나게 되고요. 중간이나 약한 형태로 볶게 되면은 좀 옅은 향미를 좀 갖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제 볶음도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별도로 집에서 로스팅기를 가지고 생두를 볶는다는 건 사실 어렵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자주 방문하시는 로스팅 카페에 있어서 원두를 구매하셔서 그 구매되어진 상태의 볶음도에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볶음도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선택권이 그렇게 크진 않다. 그 다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물의 온도입니다. 물의 온도는 뜨거울수록 진한 맛을 내게 되고요. 중간 온도나 낮은 온도일 때는 옅은 맛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뜨겁다라는 기준은 대략 95도 이상을 얘기하게 되고요. 중간 정도는 보통 90도, 그 다음에 온도가 뜨겁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데는 이제 85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게 95도니 90도니 85도니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온도계를 이렇게 하나 또 구매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 아날로그 온도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자식 온도계도 있습니다. 그거는 편한 대로 구매하셔서 사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이제 주전자인데요. 핸드드립을 위한 주전자는 일반 주전자와 다르게 일반 주둥이라고 불려지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얇게 되어 있는 이제 이유는 원두에다가 물을 부었을 때의 위치를 이제 잡는 것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른 양의 물이 내려올 수 있게 조절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에 핸드드립을 위한 전용 주전자 하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아날로그 형태의 온도계를 사용하는 부분은 개인적 취향이긴 한데요. 정확한 온도를 95점 몇몇 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냥 대략적으로 이게 90도 이상이구나, 90도 이하이구나 정도로 파악하고 생각하는 그 정도의 용도면 저는 충분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라인더 주전자 온도계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핸드드립을 하는데 있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시게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물을 원두에 적셔서 그것이 이제 추출되어서 내려오는 그 시간을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다면 원두를 훨씬 더 좋은 상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위해서 이제 타이머, 원두의 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울 요 정도까지 더 추가로 만약에 집에서 사용을 하신다면 웬만한 바리스타들이 사용하시는 것 이상으로 충분히 여러분들이 집에서 맛있는 커피를 드실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커피를 직접 내려서 하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